파생에서는 이런 예측의 결과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파생에서는 더욱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예측하려는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생각을 엇갈리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그냥 차분하게 실제 방향성이 다시 이쪽으로 변동이 폭발하는 지점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에 의한 역사적 변동성, 내재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이미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우리 같이 오랫동안 같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같이 공감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간의 어떤 맥락들이 이제 이렇게 이어졌는데 한 번 더 이제 나타나는 구간이 언젠가 요거를 잘 지켜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변동성과 그것이 실제로 심리적인 측면, 실제로 변동성이나 어떤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어떤 국면에서 강하게 작용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자심리의 개념에서, 이 투자심리학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축소되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백인백색으로 전혀 부딪히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건 역시도 좀 다소 추상적이지요. 지금 이게 항상 이제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언사를 빌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뜻은 이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런 이 말을 다 옮길 수 없는 것인데, 정말 아무리 어떤 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생각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더 가깝게 정리해 볼 수 있는 노력들을 해봐야겠죠. 질문 있습니까? 이번에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든지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서도 변동성을 축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가격 조정이 이렇게 크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폭락했느냐?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다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겠죠. 인정하기 싫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현물을 가지고 있는데 조정하는 것을 바라지 않죠. 파생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시장이 큰 수익은 안 나지만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그냥 그런대로 나름대로 하나의 추세를 형성하고 가는 시장은 마음이 편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응하기가 그리 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막말로 얘기하면 돈 되지 않는 시장이어서 그렇지, 파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골머리를 좀 덜 쓰겠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안정되고 무난했단 말이에요. 서로가 이 태평성대를 무너뜨리기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조정이 있을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들은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인정하기 싫었겠죠. 현물 가지신 분들은 더 했고, 또 파생에서도 추세에 그대로 몸을 싣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저 역시도 다른 생각을 했던 게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조정은 필요하다. 저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됐었잖아요. 이렇게 가서 일단 콜 쪽에서 수익을 크게 한번 변동성이 확 확대시켜서 사람들이 하면서 돌파다 하는 느낌을 주었을 때 급락 조정의 형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무너지면은 풋 쪽에 강력한 수익을 보장하겠지만 이렇게 오기는 좀 어렵다 이거는. 사실은 이 말이었는데 이만큼은 저도 사실 제 생각보다 다른 오버슈팅 해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렇게 올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와서 이렇게는 아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든 무조건 급하게 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사실이죠. 보통 저는 현물 투자자들하고 파생하시는 분들하고는 제가 의견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현물 투자자들한테는 어지간하면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꼭 해야 된다면 정말 중장기 투자해서 덮어놓고 내버려 두세요. 제발. 그것도 싫으면 제발 좀 간접 투자하시고 제발 좀 사고팔고 하는 거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물 투자자들에게는 제발 좀 오버나이트 하지 마세요.
그냥 제발 미결제선 가지고 가지 마세요. 그냥 통산하시고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의 짧은 모멘텀이 형성되는 구간에 잠시 한 8틱, 10틱 정도의 수익 정도로 짧은 안정된 수익만 내는 쪽으로 가십시오. 선물이라는 것은 발생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옵션의 경우에는 요즘은 전량 매매를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특히 제가 마지막 말에 주목하셨던 분들이라면 피해는 막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급락하기 일주일 전에 제가 강력한 의도로 그때 강연회 때였나요? 거기서 파생에서 전량 매매 특히 지금 매도 전략을 구사하면은 프리미엄을 수취하고 매도 전략을 구사하면은 진짜 집안이 거덜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최소한 앞으로 한 달 구간에는 절대로 파생에서 전량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파생에서 양매수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극단적으로. 요즘 이제 그 옵션을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막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대부분 현물에도 안 되니까 선물하잖아요. 해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옵션을 하는데 옵션에서 마구잡이로 하시잖아요. 무조건 이제 네이키드로 그 외곽 매수를 하다가 하다 망하니까 이제 이게 아니구나. 전량 매매가 필요하구나. 해서 전량 매매를 배우죠. 프리미엄을 이해하고 변동성을 이해하고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이제 전량 매매를 하려고 들고 이제 프리미엄을 수치하는 매도 전략도 구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5월에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는 걸 제가 아마 동양 그 강연에 갈 때마다 또 우리 여기 모이셨을 때마다 제가 아주 강한 의지로 절대로 큰일 납니다. 집안 망합니다는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전량 매매를 해야 될 때 전량 매매를 하지 변동성 매매를 하다가 이제는 정말 또 반대로 해야 될 때 그때 실패를 경험 삼아 이제는 또 전량 매매를 하려고 들으니까 지난번에 죽고 이번에 또 죽고 이제 재기불능으로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답지 않게 굉장히 강한 의도로 얘기를 했죠. 아주 강한 의도로 절대로 지금 옵션에서 매도 전략을 취하면 큰일 납니다 하고 강력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짐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누차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잘 한번 살펴서 한번 새겨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지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하락각과 이 반등각을 놓고 봤을 때 하락각 대비 반등각이 느슨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락각이 느슨해서 반등각이 날카로우면 이게 살아나는 거지만 절대로 반등각이 느슨해서 살아남는 경우는 없다. 반등각이 느슨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각을 더 되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장이 있었다 가정을 합시다. 뭐 말도 안 되는 가정이긴 하지만 100포인트였어요. 이렇게 이제 5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5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등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게 100이었는데 이게 120까지 지금 고점 돌파했다 가정합시다. 이거는 오르면 오를수록 골로 가는 거죠. 이 막말로 하면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죽어요. 이건 왜냐면은 뭐 그냥 단순하게 물리학적으로 생각해도 긴 장대를 들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 장대는 세워서 땅에 놓고 있으면 손가락 하나로 세울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45도 이상으로 느슨하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장정 100명이 돼봐도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거 같은 이치입니다. 물리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느슨해져 버리면 이 시세는 이미 이걸 돌파하는 시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제가 각도론에서 노선 이제 항상 자주 말씀드릴 때는 죽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게 죽어야 사는 거예요. 다만, 빨리 죽으면 데미지가 적고, 늦게 죽으면 데미지가 큰 거죠. 이게 죽어야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큰 눈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파생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야기하다가 말이 좀 새버렸는데, 일종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은 하루 종일 일간 차트만 봅니다. 그분들이 차트를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일종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크게 보면 한 60분 차트, 30분 차트, 뭐 대개는 5분 차트, 3분 차트, 심지어는 5초 차트, 틱 차트 정도를 보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월간 코스피, 주간 코스피, 그 다음에 일간 코스피는 매일 다시 점검하고 지점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큰 그림은 그걸 이제 프랙탈 이론이라 그러죠.
이제 전체는 부분과 같다. 부분은 전체와 같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 하더라도 전체를 이해하는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전체의 맥락 속에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당분간 요 근래에서 파생해서 우리가 흘렀던 흐름 같은 것도, 주간 차트나, 일간 차트, 특히 주간 차트를 자세히 보고 있었으면, 가능했을 거란 말이죠.